효성그룹 회의실의 공기는 모든 생각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듯한 시선들이 이지훈과 마주 앉아 있는 한서준이라는 여성에게로 쏠렸다. 그들에게 그녀는 낯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변호사일 뿐 의심스러운 연극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였다. 효성그룹의 CEO인 이지훈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침착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았다.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조항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지훈은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친 데다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형태없는 무게를 실었다. 이것은 감정 없는 비즈니스 결혼입니다. 기간은 3년. 당신은 대중 앞에서 이지훈의 부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대신 당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서준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 순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의 차가움과 거리는 그녀를 약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철을 꽉 쥐었고 손가락들은 하얗게 질렸다. 제가 요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훈은 눈썹을 치켰으며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였다. 서준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 가족의 재정적 문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다. 그녀는 나아가야만 했다. 효성그룹은 현재 선한그룹과의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선한그룹의 회장님은 전통 윤리와 가족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서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결혼은 신뢰를 구축하고 당신을 책임감 있는 남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위험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빛이 번쩍였다. 그는 고분고분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에게 익숙했지만 이 연약해 보이는 여성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입 밖에 냈다. 어떤 위험이요? 그가 물었다. 선한그룹의 선플라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송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묻혔습니다. 비록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정보가 유출된다면 합병은 취소될 것이고 효성그룹은 심각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서준의 말은 침묵의 칼날을 꽂는 것과 같았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진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젊은 여성이 그런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지훈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신비롭고 차가운 미소였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접근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합니다. 서준이 대답했다. 당신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효성 법무팀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계약은 가짜지만 제 일은 진짜여야 합니다. 팽팽한 침묵이 방을 감쌌다. 서준은 기다렸다. 그녀는 이 결정이 유일한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해야 했다. 마침내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서준. 그 후 며칠은 분주하고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서준은 공식적으로 지훈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고 차가운 그곳에는 두 사람과 많은 수의 수행원들만 있었다. 그 아파트는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를 거의 만나지 못했고 그들이 만날 때도 형식적인 업무 회의나 가식으로 가득한 사교 파티에서였다. 서준은 자신의 업무에 착수했다. 선플라자 사건에 대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그녀에게 보내줬다. 그녀는 수천 페이지의 문서,
경찰 보고서, 그리고 의료 기록에 파묻혔다. 사건은 오래전에 종결되었지만 서준은 많은 허점과 모순점을 발견했다. 증인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고 물리적 증거는 의심스러울 만큼 부족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증인들은 협력을 거부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몇몇은 그녀를 위협하기도 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덮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훈이 들어왔다. 그가 타인 없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문에 기대어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굳건했다. 그녀는 거의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언가 찾았습니까? 그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피해자 김민호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는 감독 기술자였고 프로젝트 관리팀과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계에서 떨어지기 전에 싸움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지우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은 예측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했다. 확실합니까? 만약 틀린다면 당신의 명성은 망가질 겁니다. 서준은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진실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지우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 순간 서준은 그에게서 나오는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차가움이나 거리가 아니라 은밀한 보호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 무표정한 외모 뒤에서 그는 그녀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어떤 종류의 신뢰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약속과 같았다. 서준은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명목상 남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맹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계약 결혼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가 그에게 보인 미소였다. 그 미소는 예기치 않게 지훈의 가슴에 따뜻함을 퍼뜨렸다. 그가 그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대신 호기심과 새로운 종류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결혼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지훈의 라이벌인 박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합병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 즉 어두운 비밀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지훈이 선택한 아내가 연약한 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가 된 숨겨진 여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선플라자 프로젝트 감독 기술자였던 김민호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갑자기 소셜미디어와 작은 뉴스 채널에 퍼졌다. 오래된 이야기였지만 제시된 증거는 비정상적으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었고 선한 관리팀의 태만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시 여론이 들끓었다. 수많은 기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고 뉴스 프로그램들은 속보를 전하며 효성과 선한그룹의 합병을 세기의 비즈니스 이벤트에서 추악한 스캔들로 바꿔놓았다. 이지우는 이 사진 전체를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은 공황과 분노로 가득했다. 고위 임원들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모두 수동적인 반응일 뿐이었다. 이지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각 사람을 훑어보다가 마침내 서준에게 멈췄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스러운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준은 침착하게 일어섰다. 이것은 우연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선한 그룹을 폄하하고 합병해서 효성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는 큰 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데요? 한 임원이 조급한 태도로 따졌다. 서준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선한 그룹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덮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경영진 내부에 분열이 있거나 누군가 이 사건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효성으로서는 맞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회견을 여세요. 사건을 재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도권을 되찾고 이 위기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정보 유출의 출처를 계속 추적할 겁니다. 그것이 판을 뒤집을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의 제안은 너무나 대담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지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한서준 변호사의 계획대로 실행하세요.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기자회견은 다음 날 진행되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강당을 에워쌌다. 이지우는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부인으로서 서준이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하얀 정장을 입고 자신감과 전문성을 발산했다. 스캔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지우는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서서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마주했다. 효성그룹은 항상 투명성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플라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투명하지 않은 파트너와의 합병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 아내인 한서준 변호사가 이끄는 독립적인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지훈의 선언은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하지만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갓 결혼한 아내에게 맡겼다는 점이었다. 기자회견 내내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CEO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선, 즉 자부심과 신뢰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기자회견 후 서준은 쉬지 않고 일했다. 그녀는 기사의 출처를 추적하고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단서를 찾았다. 그녀는 모든 정보가 익명의 이메일 주소에서 보내졌고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복잡한 암호화를 풀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이지훈이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물었다. 서준은 깜짝 놀랐다. 그가 전에는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계약 결혼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관심과 연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서준이 대답했다. 나에게 예전부터 아는 유명한 해커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서준은 망설였다.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는데 제가 실패할 수는 없어요. 그걸 실패라고 부르지 말아요.
지훈이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팀입니다. 계약이든 아니든 이것도 결혼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서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넓은 이 집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지훈이 소개한 IT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들은 빠르게 데이터 파일을 해독했다. 그 안에는 살인 사건에 대한 문서뿐만 아니라 박 회장이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선한그룹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훈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장악할 때를 기다렸다는 증거인 거래 기록, 내부 이메일 등이 담겨 있었다. 그때서야 서준은 박 회장의 음모를 이해했다. 그는 합병을 망치는 것을 넘어 이지훈 자체를 망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선플라자 사건을 이용하여 여론 위기를 일으키고 효성 주가를 떨어뜨려 인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녀, 계약 결혼의 아내가 의도치 않게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한편 박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값비싼 와인을 홀짝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서준을 어리석은 졸, 하찮은 말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경멸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이지훈과 한서준은 귀중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누가 적인지 알았지만 정면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기다려야 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할 때까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확고한 동맹이 되었고 위험에 함께 맞서는 두 유능한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사랑은 아마도 바로 이 신뢰와 동행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효성의 상황 역전은 박 회장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그의 계약 아내인 한서준이 그토록 강력한 카드일 줄은 몰랐다. 일방적인 명예훼손 작전에서 이제 공정한 두뇌 싸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관계와 권력을 이용하여 두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은 지훈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낮았다. 지금 회사로 올 수 있나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서준이 도착했을 때 효성그룹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돼 있었다. 금융 및 비즈니스계의 거물들이 대거 나타났는데 모두 효성의 중요한 파트너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은 언론에 그치지 않고 은밀히 시장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몇몇 주요 주주들과 협력하여 효성에서 투자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 인위적인 금융위기를 조성했다. 회의실에서 지훈은 놀라울 만큼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파트너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퍼져나가는 공황 앞에서 모든 말은 무의미했다. 서준이 들어서자 비로소 새로운 활력이 생긴 듯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지훈 옆에 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투자 철회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정보의 조각들을 재정렬하는 듯 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파트너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서준은 너무 크지 않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님으로부터 매력적인 제안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효성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계속했다. 모두가 최근 효성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인 하락입니다. 저는 이것이 박 회장의 시장 조작 계획의 일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은 그녀가 찾은 USB에서 해독한 증거 서류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파트너들에게 밀어주었다. 이것은 박 회장이 선한그룹의 한 자회사의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비밀리에 매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빈겁대기입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만약 효성에서 투자를 철회한다면 잠재적인 파트너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속았던 것이다. 그동안 지우는 서준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법률에 능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숫자와 서류를 넘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날마다 커져갔다. 파트너들이 떠날 때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대신 박 회장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은 효성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준은 지훈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 그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은 것이다. 회의 후 방에는 지훈과 서준만 남았다. 그가 그녀를 보는 눈빛은 감사로 가득했다. 당신이 효성을 구했어요.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왜죠? 서준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 파트너입니다. 이 계약은 진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 회장 같은 사기꾼이 날뛰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직 정의에 대해서만 말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평범한 외모 뒤에 매우 강한 심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지훈은 더 가까이 다가와 서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나는 계약 결혼이 나에게 당신 같은 동반자를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준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계약 결혼과 실제 결혼 사이의 경계는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 함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방역은 박 회장을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파트너들의 신뢰를 잃었고 서준이 손에 쥔 증거는 그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 그의 다음 공격은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그는 서준을 파멸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서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형태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자가 있었고 삶의 파트너가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의 삶에 더 높은 목적을 찾았다는 것이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금융 공격이 실패한 후 박 회장은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계속 싸우면 이지훈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한서준에게서 그 약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배경도 권력도 없었고 오직 지능과 용기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잔인하고 사악한 공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이 아닌 그녀를 노린 공격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법무 사무실에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했다. 얘야,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왔단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대. 서준의 심장은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 회장의 공격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는 과거를 파헤쳐 그녀가 참여했던 작은 사건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 사건은 그녀가 공정하게 해결했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그녀의 경력을 파괴하려 했다. 서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고 이미 준비를 마쳤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서준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제 아내 한서준에 대한 최근의 비난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지훈이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어떠한 의심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 회장의 계획이 실패한 후 복수하기 위해 계획된 명예훼손 캠페인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기자들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그것은 박 회장과 서준을 비난한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였다.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지훈은 서준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보호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의 그 눈빛은 기자들의 의심을 물러나게 했다. 한편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서준을 버릴 것이고 그녀는 중요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지훈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 그는 광분했다. 감히 그는 포효했다. 내가 누가 승자인지 보여주겠다. 전쟁은 언론 전선에서 멈추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해 서준의 사건을 다시 열도록 했다. 그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실수를 찾아내고 그녀의 명성을 영원히 망치기를 바랐다.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과 효성의 최고 변호사팀과 함께 그녀는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의 전체 음모를 폭로할 것이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 서준과 지훈은 서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희미한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준비됐나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미소 지었다. 준비됐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단지 이 계획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위험이라고요? 나는 위험에 익숙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상처받는 겁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 포옹은 힘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놀랐다. 그녀는 그의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에 너무나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그 포옹, 그가 그녀의 이마에 한 키스는 그녀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조용하고 맹렬하게 싹텄다. 계약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 무적의 팀 동맹이었다. 그 순간
서준은 인생이 그녀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지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갑고 강력한 CEO는 이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력을 위해 홀로 싸우지 않았고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지훈의 기자회견은 박 회장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준에 대한 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재개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관계, 모든 더러운 수법을 이용해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증거를 위조하고 진실을 왜곡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서준의 경력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인질로 삼아 지훈에게 불리한 합병 거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박 회장의 차갑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훈 씨, 당신의 아내가 큰 문제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합병 거래에서 물러나고 효성에 대한 통제권을 저에게 넘기기만 한다면 한 변호사 사건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훈은 침묵했고 그의 손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는 권력 있는 남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여성을 그토록 잔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박 회장의 탐욕을 예상했지만 그가 그토록 사악할 줄은 몰랐다. 저는 협박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님.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내는 무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확실합니까? 한 변호사의 목걸이가 수사관들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증거는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쇠창살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지요. 그 말은 지훈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다. 그는 박 회장이 서준이 사건 당일에 착용했던 목걸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목걸이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서 그것을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로 만들었다. 지훈은 즉시 서준에게 전화했다. 그 목걸이 가지고 있나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놀랐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보석함에 넣어두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재빨리 찾아 그것을 발견했다.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한가요? 그 목걸이는 함정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바꿔치기 하고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은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박 회장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고 사악했다. 그는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그녀는 즉시 목걸이를 연구실로 가져가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끔찍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기소된 사건의 흔적이 묻어있는 가짜 목걸이로 바꿔치기 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그것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분명히 그녀의 집 안에서 배신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지훈은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감히 서준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소집하여 수행원 한 명 한 명을 조사했다.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그를 놀라게 했다. 배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집사였다. 그는 수년 동안 그의 가족을 위해 일해왔다. 그는 박 회장에게 매수되어 그의 모든 지시를 따랐다. 이 사건은 지훈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해야 했다. 지훈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효성그룹의 CEO 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가 그토록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내부에서 은밀히 공격하는 적이 있는 한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없습니다. 저는 박 회장에게 맞설 용기와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제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훈의 선언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그가 미쳤고 감정에 휩쓸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서준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 박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훈의 결정이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몰랐다. CEO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그는 어떤 비즈니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서준은 마음속에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말했다. 저를 위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서준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녀는 그를 안았고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돈, 권력,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지훈의 사임 결정은 효성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모든 각도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고 분석했지만 아무도 이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박 회장에게는 그것이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는 지훈의 의지를 꺾고 그가 압력에 굴복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왕좌를 포기함으로써 지훈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전사가 되었다. 지훈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와 서준은 그림자 속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서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와 불법 행위를 모두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시장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큰 비밀이 있었다. 김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었다. 서준은 대담한 추측을 했다. 그녀는 김민호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선플라자 프로젝트의 건설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과 파산한 건설 회사 간의 저품질 재료 사용과 관련된 비밀 계약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김민호는 이것을 발견했고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살해당한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준과 지훈은 선한그룹의 문서보관소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동해야 했다. 모두가 잠든 밤 지훈과 서준은 선한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보안 지식을 사용하여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봉인된 문서를 열었다. 그들이 문서를 찾고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복도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즉시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긴박한 추격전 동안 지훈은 서준을 절대적으로 보호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넣고 총알로부터 그녀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았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고통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굳건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는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그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혹한 진실이었다. 그들은 배신당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후 서준은 즉시 지훈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서준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모든 장애물, 모든 의심을 극복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에는 효성그룹이 아닌 중립적인 장소였다. 이지훈은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채로 한서준과 함께 나타났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고 그들의 호기심은 절정에 달했다. 지훈은 일어섰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사업이나 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진실에 대해 말했다. 그는 큰 화면에 비디오를 재생했다. 그것은 박 회장과 킬러 사이의 비밀 대화 영상이었다. 그 비디오는 박 회장이 김민호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부터 그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하는 것까지 그들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박 회장처럼 권력 있는 남자가 그토록 사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서준이 USB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불법 거래부터 비밀 계약, 그리고 그가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까지. 그녀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어떤 허점도 남기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졌다. 수년 동안 날뛰었던 박 회장은 마침내 몰락했다.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서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싸워서 이겼다. 그녀는 강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지훈은 서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내이자 친구, 그리고 동반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그들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도 그들이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약 결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박 회장의 몰락은 단순히 법적, 비즈니스적 승리가 아니라 이지훈과 한서준 모두에게 해방이었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고 평화로운 정적이 남았고 그들은 서로를 비즈니스 파트너나 전장에서의 동맹자가 아닌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으로서 마주할 수 있었다. 화창한 어느 오후, 지훈과 서준은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푸른 잔디밭에 반짝이는 빛을 만들었다. 서준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제 그녀가 떠날 시간이었다. 우리 계약이 끝났어요. 서준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도왔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지훈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지성과 용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왜 당신을 이 계약 결혼 상대로 선택했는지 아나요? 서준은 놀랐다. 그녀는 그가 유능한 변호사이고 복잡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했다고 항상 생각했다. 지훈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고백하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당신이 아직 수습 변호사였을 때 당신은 작은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무고한 노동자를 변호했습니다. 당신은 상대편 회사의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지치지 않고 일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 노동자는 내 비서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당신이 강한 심장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박 회장에 맞설 파트너가 필요했을 때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준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비즈니스 계약 때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심 때문에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한서준, 우리 관계가 계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어요. 계약이 없는 장을요. 명목상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해요. 사랑합니다. 서준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그녀는 행복으로 가득 찬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햇빛 아래서 반짝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났고 진정한 결혼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가 아니라 용기, 신뢰, 그리고 진심에 대한 이야기였다. 몇 달 후 지훈은 효성그룹의 CEO 자리로 돌아왔고 서준은 그룹 법무팀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명 변호사가 아니라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러나 권력과 명성은 그들이 찾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삶이 아무리 가혹해도 사랑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차가운 CEO가 계약 결혼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한 여성이 용기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전설.